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신경망 구성 3장에서는 진행한다고 했었었고, 우리 이제 퍼셉트론과 퍼셉트론에서 신경망으로 바뀌는 부분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퍼셉트론에서 단계를 나누었죠. 입력각과 가중치를 곱해서 합하는 부분까지가 한 번 있었었고, 그 부분을 통과시킬 거냐 아닐 거냐 판단하는 부분을 활성화 함수로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활성화 함수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활성화 함수는 비선형이어야 되고, 그 비선형인 것 중에 계단 함수, 전에 봤었던 계단 함수 부분이 있었었고, 시그모이드 함수, S자 모양으로 생긴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었었고, 렐루 함수라는 거 세 가지로 했었어요. 그림으로 보면 하나는 요렇게 계단 함수로 된 거를 했었었고, 시그모이드는 요렇게 S자 모양으로 생겼었었고, 렐루 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뚝 꺾여서 가는 요런 함수를 봤었었죠. 요렇게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요번에는 활성화 함수가 아니라 가중치와 신호값을 곱해서 다음으로 보내기 위한 연산을 진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연산을 다차원 배열이라는 개념으로 하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서 편하거든요. 고렇게 진행하기 위한 다차원 배열에 대한 부분을 이번 시간에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 다차원 배열, 차원이 많은 거가 다차원인 건 알겠고, 배열은 어레이를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차원을 여러 개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2차원인 거를 행렬이라고 해요. 매트릭스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매트릭스. 지표하고는 달라요. 지표도 발음이 매트릭스하고 비슷한데 요거하고는 다르다. 지표할 때는 매트릭스고 글씨가 다르죠. 요 행렬이라는 거를 2차원 배열에 대해서 행렬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어레이는 1차원도 있을 수 있고 2차원도 있을 수 있고 3차원도 있을 수 있어서 넘파이 어레이에서는 그 깊이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때 사실 데이터 표현을 3차원으로도 잘 표현을 하지만, 일단은 지금 시간에는 2차원 데이터 배열 구조인 행렬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레이에 대해서도 조금만 다시 이제 짚어보면, 어레이는 같은 데이터 자료형이 같은데 여러 개의 같은 자료형을 여러 개 묶어 놓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레이의 대표적인 게 1, 3, 5. 요거는 이제 정수를 묶어 놨잖아요. 요 정수를 묶어 놨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1.0, 3.0, 5.0 이렇게 리얼 플로트 타입을 묶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A, B, C 이렇게 캐릭터 타입을 묶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레이라고 하는데, 넘파이에서 사용하는 어레이는 이제 이렇게 정수거나 실수를 컴퓨터에서는 플로트 타입이라고 하죠. 이렇게 인티저 타입이거나 요렇게 데이터가 모여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를 차원을 2차원, 3차원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지금 2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요렇게 차원이 행방향, 이게 0차원인 거고, 처음 차원의 행은 0번째인 거고, 1, 2, 그다음에 열방향으로를 이게 이제 차원의 1번째, 0번째 두 개의 차원인데 0번째, 1번째. 이거 파이썬의 세계에서는 0부터 시작하니까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세 개의 행을 갖고 있죠. 행이 하나, 둘, 세 개의 행이 있고, 여기서 열이 한 개, 두 개의 열이 있는 행렬을 요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2차원이 아닌 1차원의 행렬이 1차원 배열이 먼저 있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요렇게 생긴 게 이제 1차원 배열이에요. 자, 1, 2, 3, 4. 요렇게 생겼으면 이거 이제 벡터라고 배운 부분에서는 벡터하고도 같은 개념이죠. 사실 1차원 배열이 벡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요소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벡터네요. 요거를 이제 어레이로 표현을 할 때, 요렇게 배울 때는 대괄호가 하나짜리 하나의 깊이로 들어가 있는 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파이의 어레이
배열이 어레이라고 했으니까 한 차원으로 하면 요 1, 2, 3, 4 벡터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거를 출력을 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어 요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리스트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사이에 점이 없어요. 점이 없이 이렇게 배열이 출력이 될 거고요. 얘 차원 수는 몇 차원이냐? 지금 1 차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깊이로 들어갔으니까 얘는 1 차원이라고 나올 거고요. 이 배열의 쉐이프를 보고 싶어요. 모양의 크기를 보고 싶으면 쉐이프라는 함수를 쓸 건데 얘는 요소가 4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4 개인데 여기 점이 찍혀요. 요렇게 찍히는 건 튜플, 요 튜플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얘가 벡터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튜플로 들어갑니다. 어 4 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4.0 4 다시라고 나오는 거고 자 여기 튜플이니까 요 A 쉐이프의 0 번째 첫 번째 요소를 하려면 인덱스 0을 주죠. 그러면 이제 4가 나와요. 요거 우리 인제 소스 코드에서 직접 확인해 보면서 한번 볼까요? 소스 코드는 지난 시간에 사용을 했었던 DL 챕터 3 뉴럴 네트워크를 이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3.3.1의 다차원 배열 지금 우리가 1, 2, 3, 4 이렇게 입력했었던 부분 자체를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그럼 출력을 해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열일 때는 점이 없이 1, 2, 3, 4로 보여줍니다. 자, 두 개를 한꺼번에 볼 거예요. 디멘전을 볼 거다. 얘는 한 차원짜리 디멘전인 거고 쉐이프는 어떻게 나온다? 아까 4 개의 요소니까 4 다시로 나올 거라 그랬었죠. 요 오른쪽에 대해서 4 다시로 튜플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한 개짜리 차원이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2 차원 배열을 한번 또 이제 살펴볼까요? 여기 2 차원 배열 우리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을 보여주려면 어레이로 표현을 하려면 1 차원 여기 1 차원인 거에 꺽쇠가 있고 요 두 번째 깊이가 2 개씩이잖아요. 요 2 개씩 두 번째 거의 차원이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입력을 해 주면 프린트 B 하면은 또 컴마 없이 요런 컴마 없이 요렇게 출력이 돼서 요게 우리가 손으로 표현할 때 행렬을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 모양이 넘파이에서는 파이썬에서는 요렇게 그려져요. 얘 차원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깊이가 0 번째, 깊이가 1 번째라고 했으니까 디멘전은 2 차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인제 행렬이 되는 거고 쉐이프는 자 첫 번째 행이 3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3 이라는 거가 되고 두 번째 요소인 첫 번째 요소가 하나, 둘, 세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인데 이게 인제 1이 되겠죠. 요게 하나, 두 개에서 2 요렇게 찍히게 됩니다. 요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 2, 3, 4 첫 번째 요소 0 번째 차원에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고 그 안에 두 개씩 들어 있어요. 그래서 3, 2가 나오고 두 차원이 될 거예요. 자 모양은 요렇게 입력을 해 주면 그림이 요렇게 나오고 컴마가 생략된 형태로 그래도 보기 좋게 삼행 이열 형태로 나오죠. 요거의 디멘전은 두 개의 디멘전인 거고 삼행 이열이다. 쉐이프 요렇게까지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행렬을 정의한 이유가 행렬의 곱이라는 거를 해 보고 싶어서 그랬었어요. 요 행렬의 곱은 np 도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하는데요. 자 행렬 곱은 어떻게 이렇게 연산을 하느냐 하면 자 첫 번째 앞에 이게 전항이에요. 이게 전항, 앞에 있는 항, 얘는 후항이에요. 뒤에 있는 항. 전항 두 행렬 2 차원에서는 행렬의 행방향하고 행방향을 이렇게 쭉 정하고 그다음에 후항의 열방향을 이렇게 만나게 해서 곱셈을 해 줍니다. 요 그림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두 개와 요렇게 두 개가 겹쳐지겠죠. 요렇게 겹쳐지면 요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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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곱해져서 만나는 지점에 인제 값이 4 개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거는 요 여기 x1
이렇게 A에 11, A에 12, A에 21, A에 22가 있으면 여기에는 이제 B에 11, B에 12, B에 21, B에 22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요 만나는 거는 어 요렇게 하고 요렇게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가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어 1 하고 5가 만나고 그다음으로는 2 하고 7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7. 이거는 하나의 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만나는 것끼리 지금 행방향으로 만들고 열방향으로 만나서 그 만나는 위치끼리의 요소들끼리 여기 요소들 있잖아요. 여기 요소가 하나, 두 개의 요소가 있죠. 여기 두 개의 요소, 여기 두 개의 요소끼리를 차례대로 곱셈을 해서 더해 주면 돼요. 차례대로 막 곱셈을 해서 더해 준다라는 게 우리가 그 퍼셉트론에서 다음 신호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중치와 곱해졌었던 거하고 비슷하죠. 자,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그럼 밑에 부분으로 다시 한번 봐 볼까요? 자, 요번에는 요 밑에 부분 요 위치를 계산을 하려면 밑에 행하고 앞에 열을 곱해 주면 3 하고 5가 짝꿍이 되고 그다음에 4 하고 7이 짝꿍이 돼요. 요렇게 만나 주면 돼요. 3 곱하기 5, 4 곱하기 7 해서 더해 주면 이게 인제 행렬의 곱의 정의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정의해서 만들어 줬어요. 이러려면 인제 중요한 거가 요 요소수가 같아야겠죠. 요 요소수가 같아야 짝꿍을 지어 줄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2 by 2의 요소에서는 곱셈을 곱해 줬고요. 자 1, 2, 3, 4 이렇게 하면은 2 by 2의 쉐이프가 생겼고 5, 6, 7, 8 지금 후한 거를 B를 만들어 봤죠. 5, 6, 7, 8 에서 2 by 2가 됐고 도트 연산자를 하면 자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7을 했던 19가 나오고 3 곱하기 5 4 곱하기 7을 했었던 43이 나와요. 이 50도 맞는 건지 한번 볼까요? 마 50은 3 곱하기 6 더하기 요 뒤에 것끼리 만나야 되니까 4 곱하기 8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3, 6, 18 더하기 4, 8, 32 니까 50이 되네요. 요렇게 되는 게 이제 행렬의 곱의 원리예요. 요 부분은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일반 연산자하고는 다르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코드로 확인하고 와 볼까요? 자, A하고 B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어 A 쉐이프가 2 by 2, B 쉐이프가 2 by 2로 돼 있는 것까지는 방금 보고 왔어요. 자, 이제 행렬 곱을 수행을 하라고 했으니까 np. 도트 연산자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에 앞에 거 A를 넣고 지금 A를 만들었으니까 B를 넣고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그랬더니 방금 봤었던 19, 22, 43, 32 행렬의 곱을 수행을 했죠. 이 부분이 어레이끼리의 곱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A 곱하기 B하고는 다를 거라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던 어레이 곱하고는 다른데 어레이 곱은 각각 자기 있는 위치에 있는 것끼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하고 5를 곱하고 2 하고 6을 곱하고 그래서 12가 되고 3 곱하기 7, 4 곱하기 8. 요 일반 거하고는 다르다. 행렬 곱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부분, 선형대수적으로 되는 부분을 풀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행렬의 곱을 할 때는 주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행렬이 무조건 곱해지는 게 아니라 요 가운데 형상이 일치가 돼야 곱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보니까 가운데 요소수끼리 곱해 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개수가 일치해야만 곱할 수 있었겠죠. 자, 만약에 요렇게 생긴 걸 한번 해 볼게요. 어 1, 2, 3, 4, 5, 6 이라고 생긴 A가 있고 그다음에 1, 2, 3, 4, 5, 6, 7, 8 이라고 생긴 B가 있어요. 얘는 지금 형상이 보면 3 by 2인 거고
3 바이 2인 거죠. 3 바이 2인 거고 이 친구 B는 2 바이 4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때 인제 우리가 곱하는 거는 앞의 항은 행, 뒤의 항은 열로 진행한다 그랬었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어 하나, 둘, 셋에 하나, 둘, 셋, 둘, 셋, 네 개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개의 원소를 갖는 3 바이 4의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뭐냐? 가운데 있는 각 지금 인제 묶음끼리 안에 요소수가 같아야 되겠죠. 묶음 안에 요소수가 같으려면 이거를 인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전항의 후항, 전항에 있는 뒤에 거하고 앞에 항에 있는 앞에 항, 행의 개수, 전항의 열이죠. 후항의 행의 개수가 서로 일치해야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요거는 지금 요거를 그리면은 요렇게 그려져서 3 바이 2가 됐죠. 지금 왼쪽 그림이 된 거고. 자 1, 2, 3, 4, 5, 6, 7, 8이 되면 요렇게 그려져서 2 바이 4가 되는 거고 3 바이 2, 2 바이 4 요 가운데 길이가 일치를 하면 연산이 가능하고 지금 3 개가 겹쳐지고 4 개가 겹쳐서 3 바이 12가 돼서 요렇게 3 바이 4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인제 한번 볼까요? 요 그림이 되게끔 여러분 직접 손으로 한번 입력을 해 보죠. 지금 봤었던 3 바이 2의 행렬을 보는 건데 밑에 있는 그림처럼 되려면 우선 겉에가 있어야 되고 1, 2가 되고 첫 번째 행이고 두 번째 행이 3, 4가 되고 세 번째 행이 5, 6이 돼 줘야 돼요. 자 요렇게 출력을 하면 A가 지금 왼쪽에 출력이 됐고 쉐이프는 3 하고 2다 요렇게 3 행의 2 열이다를 보여줬어요. 자 요번에는 2 바이 4의 행렬을 만들려면 두 개가 요 안에 두 개가 들어갈 건데 여기서 첫 번째 B에서는 1, 2, 3, 4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로 안에는 5, 6, 7, 8 요렇게 생길 거다라고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게 지금 차원은 두 차원이고 B의 쉐이프를 보면 두 행에 4개 열이다 해서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행렬 곱을 수행한다. a.b라는 변수에다 입력을 할 건데 mp.dot 자 위에서 a를 만들었고 b를 만들어서 두 행렬 곱을 수행을 하면 3 가운데에 두 개끼리가 연산이 되고 앞에 3 행에 4개 열에 대해서 값이 나올 거다 해서 3 행에 4 열이 나오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값이 궁금하면요. 요 11을 계산할 때 어떻게 됐겠어요? 1 곱하기 1 요렇게 하고 요렇게 됐겠죠. 그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5가 됐으니까 11이 됐겠네요. 그쵸?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후항이 1 차원일 수가 있잖아요. 1 차원이면 자 요렇게 생긴 거를 할 수가 있어요. 1, 2, 3, 4, 5, 6 요거는 인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고 B가 1, 2면 이거를 numpy가 알아서 세워 줘요. 이렇게 세워 줘서 어 자 1, 2, 3, 4, 5, 6으로 돼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1, 2 였었으면 자 요렇게 되면 이게 계산이 될까요? 묶음 안에 요소수가 달라서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가 지워지고 알아서 numpy가 여기를 요렇게 생각을 해 줘요. 그러면 묶음이 하나 짜리가 되죠. 자 묶음이 하나 짜리가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생긴 거가 나와요. 그러면 결과가 몇 개 나오냐? 하나, 둘, 세 개. 그치만 각각의 요소수 안에는 두 개씩 일치돼서 만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요소수가 이 한 1 차원인 벡터가 왔을 때도 요소수가 앞에 매트릭스의 열의 개수와 일치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인제 계산이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요 부분까지를 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1, 2, 3, 4, 5, 6까지는 줬고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지금 1 하고 2를 줘 보라는 거네요. 자, 요거는 그냥 1 하고 2를 줬어요. 개수가 그래도 맞아요. 이렇게 맞으면 B의 쉐이프는 2 짜리고 1, 2 이고 원래는 이렇게 되면 잘 안 맞을 텐데 numPy가 이거는 알아서 벡터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 준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np.dot a하고 b를 다시 계산을 해 보면 3 개짜리 어 계산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5, 11, 17. 요 그림은 보면 자, 어떻게 돼서 첫 번째 게 5가 나왔을까요? 요 1 하고 1이 계산이 되고 1 곱하기 1 그다음에 요 2 하고 요 2가 계산이 됐겠죠. 더하기 2 곱하기 2 해서 5가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A와 C는 A에서 C를 곱하는 것과 C 곱하기 A가 같을 것이냐, 같지 않다라는 거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1, 2, 3, 4, 5, 6이 있고 1, 2, 3, 4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 보면 1, 2, 3, 4, 5, 6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1, 2, 3, 4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계산을 시키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계산을 시키면 요렇게 돼서 어때요? 안에 요소 수가 같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거 곱셈을 하고 나면 여기가 첫 번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 하나, 둘, 셋 해서 둘 해서 6 개짜리가 생기겠죠? 이렇게 6 개짜리가 생길 거고 여기서 첫 번째 거에는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여기는 5가 들어갈 거고 마지막 거 한번 해 볼까요? 여기는 2 곱하기 5 더하기 6 곱하기 4가 돼서 10, 50, 24, 34 요렇게 생긴 게 생기겠네요. 한번 볼까요? 자, 요거를 계산을 해 보려면 우선 요 A와 C를 지금 만들어야겠어요. A와 C를 지금 만들었고 요거에 대해서 np.dot A하고 C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봤었던 것처럼 계산이 돼서 나왔죠. 그런데 자, np. C하고 A는 가능할 거냐? 이렇게 실행을 하면 가능할 거냐 하면 지금 예상한 것처럼 오류가 나오거든요. 2 곱하기 2 엔드 3 곱하기 2는 얼라인이 안 된다인데요. 자, 요거를 한번 또 그림을 그려 볼까요? 다시 요번에는 C 곱하기 A니까 C는 C는 1, 2, 3, 4였고 A는 1, 2, 3, 4, 5, 6이었어요. 요거를 이제 행렬로 하려고 보니까 요렇게가 되고 요렇게가 되겠죠. 그러면 구성된 결과는 요렇게 해서 4 개가 나와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거냐 하고 봤더니 요 안에 있는 요소의 개수가 얘는 2 개인데 그쵸. 여기는 요소가 3 개여서 계산이 안 되겠죠. 이게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2 곱하기 2고 얘는 3 곱하기 2여서 요 안쪽 길이가 일치가 안 되죠. 요게 일치가 안 되니까 계산이 불가해서 계산이 되지 않는다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요 연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행렬곱에서는 앞뒤가 바뀌면 값이 달라지고 그 내 안에 요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진행되지 않는다.
가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행렬곱을 학습한 이유가 신경망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예요. 신경망에서도 보면 우리가 입력값 x에다가 가중치 w를 곱해서 출력값 y를 구하는 이런 작업을 많이 했었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도트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배열을 이용을 해서 해보자는 건데, 배열을 잘 설계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입력값이 있어요. x가 있고 출력값이 3개가 있어요. y. x에는 지금 2개가 있네요. y에는 출력값이 3개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게 이제 잘 진행이 되려면 어 두 각 한 요 첫 번째 거에서 3개의 가중치가 필요하죠. 1로 여기 1 세 y 요렇게 3개로 x1에서 y1, y2, y3로 보내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x2에서도 y1, y2, y3로 보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6개의 가중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꾸로 이제 y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면 요 y1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우리가 x1 곱하기 w1 음 더 w1 더하기 x2 두 번째 x2 더 곱하기 w2, 이때 y1 입장에서는 요 w1이 뭐였냐? 1인 거고, 그쵸? 1인 거고, 요 w2가 뭐였었냐? 요 2가 되네요. 요렇게 되는 거죠. 1을 곱해서 되는 거. 요렇게 가중치를 그러면 설계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설계한 게 이렇게 w를 설계를 한 거예요. 자, w를 여기 입력층 2개 행에다가 출력층 3개 열에 맞춰서 3개 열에 맞춰서 배열을 해 줘요. 이거는 지금 첫 번째 y로 들어오는 1, 2, 그다음에 두 번째 y2로 들어오는 3, 4, 그다음에 세 번째 y3로 들어오는 5, 6, 요렇게 하면 말이 되죠. 자,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 보면 이게 잘 계산이 될 건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x1, x2가 요렇게 하나가 있을 거잖아요. 입력층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럴 경우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로 하게 되면, 자, 이게 하나의 행이고 후항에서는 열방향으로 할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해서 요렇게 3개가 생길 거죠.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어떻게 계산이 돼요? x1 곱하기 1 더하기 x2 곱하기 2가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계산돼요? x1 곱하기 5, 마지막 거 세 번째 거 더하기 x2 곱하기 6,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지금 마지막 거 계산한 거는 요거 곱하기 5 더하기 x2 곱하기 6, 요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지면 지금 배열의 모양이 예쁘게 맞는 행하고 여기를 일치시켜 주고 뒤에 출력값을 맞춘 이런 가중치를 이렇게 배열을 해 주면, 자,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필요하면 나중에 바이어스를 더해 주면 될 거잖아요. 그쵸? 바이어스 여기 인제 바이어스 해 가지고 여기 B만큼을 더해 주면 되는 거니까 요 계산이 어떻게 될 거냐. 자, X는 앰피어의 1, 2, 지금 여기 1하고 2가 값이 들어간다면 요렇게 되는 거고, 가중치 지금 요 그림대로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해 줘요. 첫 번째 행 거는 1, 3, 5, 두 번째 거 2, 4, 6, 이렇게 하면 이제 가중치가 요 그림대로 된 거죠. 여기에 X하고 W를 곱해 주면 앰피 도트를 하면 지금 Y 값이 나온 거예요. 플러스 나중에 바이어스라는 값까지 우리가 벡터를 더해 주면 요게 또 인제 맞춰서 값이 계산이 되겠죠. 요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배열 부분을 배워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배운 배열 계산 내용을 합해 가지고 어 신경망을 구성을 해볼 거고요. 자, 우선 지금 배웠었던 내용 실습까지 한번 볼까요? MP 어레이 1, 2, 지금 X 거 만들었고, 자, 가중치는 지금 아래와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1, 첫 번째 행에 1, 3, 5가 있고 두 번째 행은 2, 4, 6이 있어요. 자, 요렇게 이건 이제 X2에 걸리는 애들, 이 친구는 X1에 걸리는 애들,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요렇게 W를 정의하고
y를 구하려고 하면 출력층의 값을 구하려고 하면 np 도트 x w를 해주면 계산이 되더라. 한 번에 계산이 된다. 이건 지금 우리가 2 곱하기 3이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100 바이 10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될 때 유용하게 쓰이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배운 내용을 이용을 해서 신경망에서 실제로 요렇게 생긴 신경망에서 W나 바이어스 값이 있었을 때 계산을 해 나가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